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는 3시간을 주어주고 2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한 문제만 해결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는 분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문제만 잘 풀어도 면접 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소스는 백준 알고리즘의 17143번 낚시왕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는데 이건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그리려다가 물고기가 지금 4마리 있죠. A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는 A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세 칸이 갔기 때문에 B는 여기 있었죠? 여기서 5칸을 가면 하나, 둘, 셋, 넷, 5. 이 바닥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8이니까 아니 여기죠. C가 8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래서 이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는, 그러니까 상어는 속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지금 여기 숫자 주어지죠. 5, 8, 3, 0. 얘는 가만히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 0이니까. 그리고 이동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거기 나와 있어요. 1이면 오른쪽, 2면 왼쪽 이런 식으로 위쪽, 아래쪽. 그래서 방향을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왜 필요하냐면 자, 사람이 1초 지나면 이쪽에 와요.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1초 지나면 이쪽에 오는데 물고기가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것들 중에서 가장 물에서 가까운 쪽 물고기를 잡아요. 네, 잡아서 거기다 출력이 낚시왕이 잡은 상어 크기의 합을 내는 게 출력입니다. 여기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이 1초 상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죠? 그럼 얘를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물고기가 하나라면 얘가 잡히는 거죠. 이쪽 이렇게 다 있으면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잡히는 거고. 그래서 입력으로는 RC 격자판의 크기, 그 다음에 상어의 수. 상어의 수는 이 개수만큼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가 격자판의 크기는 이제 100. 최대값이 100, R 밑으로 내려가는 게 100, 컬럼이 100 이렇게 주어지고요. 제한이 있어요. 상어의 수는 100 곱하기 100, 만 개 이하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RC. 우리 이거는 항상 약속이죠? 로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위치 먼저 주고, C는 컬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위치 주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시뮬레이션 문제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대학 입시에서는 시간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 테이블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한 문제고요. 이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문제죠. 뭐가 더 추가되냐면 시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타임 시리즈 해가지고 고입이 아니라 대입,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특기자 전형은 이 테이블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장을 들어가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간의 흐름, 시간축 T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삼성 문제 좀 보다가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문제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정말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면 상어가 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속성이라고 그러죠.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속력도 있고 위치도 있고 크기도 있고 이동 방향도 있고 이렇게 가진 속성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일단 구조체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를 정리를 해주고, 자, 해결하는 방법은 MEMCPY라는 함수가 있어요. MEMCPY라는 함수는, 자, 여기 A하고 B, 자, 이 상태의 테이블을 A라고 보고 1초가 지난 후에 테이블을 B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A를 일단 입력 받았다가 1초가 지난 후에 B로 바뀌죠. 요거를 얘는 구조체로 정의했으니까 요 칸마다 이 속성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B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이 1초 지난 후에 여기 가장 그 위쪽에 있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하나씩 탐색을 해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 브레이크 해서 나오면 돼요. 잡고 그 다음에 1초가 또 지났어요. 1초가 또 지나면 이 B를 A에다 갖다 놓고 더 쉬우고요. MEMCPY를 이용해서 B가 A가 되고, 여기는 세 판을 하나 갖다 놓죠. 다시 세 판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또 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못하시는 분 있는데, 속력이 상어가 만약 35바퀴를 돈다고 해봐요. 여기서 얘가 35번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35번을 돌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판 안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R-1 곱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는 R이 지금 4니까 4에서 1 빼면 3이죠? 그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해결하면, 보세요. 0, 1, 2, 3, 4, 5, 그 다음에 다시 0. 1, 2, 3, 4, 5,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나머지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30번 움직일 필요 없고,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우리는 이제 5번만, 이 위치만 알면 돼요. 여기인지.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해주는 게 요령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C-1 곱하기 2겠죠. 이렇게 가서 다시 이쪽 오니까, 이거 그런 문제하고 같죠? 우리가 뭐 1월 1일은 월요일이었다. 그러면 뭐 12월 25일은 무슨 요일이냐, 이런 문제와 같죠? 그래서 날짜 수 전부 더한 다음에 7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예, 그런 문제예요. 그 나머지 이용하고 목 나머지 이런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 포인트였고, 요거 뭐 MEMCPY 안 쓰면 그냥 폼은 2번 해서 돌리면 되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I로 밑으로 한 번씩 넘기면서 J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폼은 2개 해서 넘겨도 되지만, 그 얘를 쓰면 일단 요거 한 줄만 쓰면 되니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게 또 포인트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 인공지능 해보면 이제 요즘 전부 문제가 이 시간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이제 그런 걸 전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빅데이터가 나온 거죠. 출현하게 된 원인도 그 어떤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난 값을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됐어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업무에서 쓸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A에서 B 이 상태가 지난 다음에 B를 다시 A로 주고 판을 바꿔서 풀지는 않고요. 그 전 상태도 계속 다 기억을 하면서 어디다 저장해두면서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요령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아까 얘기한 이 위치,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구조체니까 이제 구조체를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구조체에서 이 크기가 겹쳤을 때, 한 칸에 있을 때 가장 큰 물고기만 하나 남기는 방법은 뭐냐면, 남기고 여기 낚시해서 이 썸으로 저희 출력을 썸할 거예요. 상어 크기의 합이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여기 있으면
이제 가장 큰 애를 넣고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물고기 잡는 거고, 여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것만 남기고 이품을 써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스는 저희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코드 분석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정답을 이렇게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령을 좀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